보약이 아니라 바로 삶은 채소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장수 비결입니다. 단순하게 들리지만 여러분은 아마 놀라실 겁니다. 단지 5가지 채소만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알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심지어 노화의 속도까지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 말을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 한국국립영양연구원 그리고 세계 유수의 노화 연구기관에서 진행된 과학적 연구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Dr. Dylan의 건강 비결 Healthcare. 안녕하세요. 닥터 딜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아시아의 수많은 노년층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싼 보약을 대신하는 5가지 삶은 채소의 비밀입니다. 이 채소들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천연약으로 과학자들이 자연의 장수 영양제라고 부르는 식품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채소가 기억력을 개선시키고 어떤 채소가 혈압을 안정시키며 어떤 채소가 숙면에 도움을 주고 또 어떤 채소가 오랜 약물 복용으로 지친 간을 정화해 주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께 채소를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채소 섭취의 4가지 치명적인 실수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먹고 숙면을 취하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7일 식단 예시와 함께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신 질문에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소 맛이 싫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채소를 다른 채소로 바꿔도 될까요? 얼마나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그리고 약을 복용 중인데 이런 방식으로 채소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등등 여러분은 명확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소를 반찬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천연 의약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세 이상이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거나 단순히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면 이번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매일 저는 현대의학으로 검증된 최신 영양 정보를 한국인의 생활에 맞게 쉽고 실용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채소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잘못된 채소 섭취 습관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노년층 영양을 연구하면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안타까운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삶은 채소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 삶은 채소는 오히려 영양이 사라지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이렇게 말한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저 매일 채소 먹는데 왜 혈압은 여전히 높고 잠은 잘 안 오고 피부는 더 칙칙해질까요? 자세히 물어보면 대부분이 삶은 채소를 먹을 때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진심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경고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등 선진국에서 진행된 수백 건의 연구를 바탕으로 노년층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4가지 실수와 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잘못된 시간대에 채소를 먹어 영양소를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채소를 먹는 시간대가 어떤 채소를 먹느냐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인천에 사는 70세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삶은 채소 한 그릇과 채소즙을 드셨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라 믿으셨죠. 그러나 그녀는 자주 어지럽고 피로하며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복에 채소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낮아지고 위가 과도하게 수축하며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귀한 미네랄이 소변을 통해 빠르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칼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은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저녁 시간대에 가장 잘 흡수됩니다.
따라서 삶은 채소를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이때는 세포 재생, 혈압 안정, 신경 진정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채소를 먹으면 숙면과 소화를 돕지만 아침에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잘못된 채소 조합으로 인해 영양 흡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섞어 먹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소가 함께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와 당근을 함께 삶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잘못된 조합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삶은 채소를 짠 간장이나 된장에 찍어 드시는데 이런 높은 나트륨 함량은 채소 속 천연 칼륨의 효능을 없애 혈압 조절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한국국립영양연구원에 따르면 짠 음식과 함께 채소를 먹으면 혈압 조절 효과가 3돈 전 40% 줄어듭니다. 올바른 방법은 한 끼에 채소를 단일 종류로 섭취하거나 영양을 배가시키는 조합으로 먹는 것입니다. 철분이 많은 부추나 시금치는 비타민C가 풍부한 피망이나 키위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로 높아지고 당근이나 비트는 참기름이나 올리브오일을 약간 넣으면 비타민 A와 E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한 그릇의 채소는 한 알의 보약이 됩니다. 세 번째 실수, 특정 사람에게는 절대 맞지 않는 채소를 먹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하다는 믿음만으로 먹었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겪습니다. 예를 들어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를 과다 섭취하면 약효가 떨어져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저혈압 환자나 혈압이 자주 떨어지는 사람은 찬 성질의 이뇨작용이 강한 채소를 피해야 합니다. 급성 위염 환자는 매운 성질의 채소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결석이나 담석 병력이 있는 분은 옥살산이 많은 채소를 과다 섭취하면 결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은 채소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영양의학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는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네 번째 실수, 잘못된 보관 방법으로 채소가 변질되어 영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90% 이상의 노년층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많은 가정이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한 번에 채소를 삶아 냉장고에 2세 3일 보관합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삶은 지 12시간만 지나도 비타민C의 60%가 손실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산화가 진행되어 간과 위에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니트라이트라는 발암 물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삶은 채소는 조리 후 30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관이 필요하다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되 12시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다시 들 때는 끓이지 말고 1, 2분 정도만 살짝 데워야 효소와 엽록소가 유지됩니다. 또한 조리 전 채소를 오래 물에 담가두는 것도 큰 실수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B1, B6, C의 50%가 손실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흐르는 물에 재빨리 씻고 바로 데치며 2사 3분 이내로 삶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채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이 주는 회복의 약입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개선하며 노화를 늦춥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 잘못된 방법, 잘못된 보관으로 먹는다면 그 모든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채소 섭취는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조리된 한 접시의 채소는 장수의 약이 되지만 잘못된 채소는 간과 신장을 해치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채소를 삶기 전에 꼭 기억하세요.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빠르게 삶고 바로 먹고 올바른 시간에 드십시오. 작은 습관의 차이가 건강하게 사는 인생과 병든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 차이는 단지 한 접시 삶은 채소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5가지 자연이 만든 약 중 첫 번째 채소를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채소를 여러분의 식탁에 일주일에 몇 번은 꼭 올리시길 권합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하버드 의대의 심장 전문의들조차 놀랄 만큼 강력한 효능을 가진 채소입니다. 2018년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진한 녹색 잎채소, 특히 시금치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저하가 32% 적었습니다. 이는 단지 시금치 한 접시로 여러분의 뇌 나이를 7년이나 젊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시골에 사는 86세의 이 할머니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지팡이 하나 없이 산비탈 텃밭을 걸어 올라가 채소를 돌보십니다. 손주들의 생일까지 모두 기억하시고 밤 9시에 잠들어 아침 6시까지 숙면을 취하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40년 동안 매일 저녁 삶은 시금치 한 접시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습관을 가진 수백 명의 노년층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노화된 몸을 되살리는 생명의 약이었습니다. 시금치는 뇌와 심장을 위한 3가지 황금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엽산, 비타민 K, 그리고 루테인입니다. 이 3가지는 신경 퇴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안정시키며 식물성 질산염 덕분에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춥니다.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천연 화합물로 약을 쓰지 않고도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시금치를 3주간 꾸준히 섭취하면 평균 혈압이 최대 10m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이전까지 강력한 약을 복용한 환자들에게서만 보던 수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금치는 소화와 숙면의 친구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부드러운 빗자루처럼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변비를 예방합니다. 게다가 시금치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돕는 천연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단순한 채소 한 접시가 다시 50대처럼 푹 잘 수 있게 해줄 줄은 몰랐어요. 영양을 온전히 흡수하려면 시금치를 2-3 3분간 살짝 데쳐서 오후 5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드십시오. 이 시간은 몸이 회복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일주일에 2-4회만 꾸준히 섭취해도 수면, 혈압, 기억력에 뚜렷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채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면 약이 됩니다. 2번째 채소는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을 읽을 때 글씨가 흐릿해져 멀리 들고 보게 되거나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번져 보이고 눈이 피로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버드 대학과 미국 국립안과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시력이 저하되는 사람 중 70% 이상은 나이가 아니라 눈과 혈관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분을 단 한 개의 채소, 당근이 채워줍니다. 맛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2번째 채소는 바로 당근입니다. 노년의 눈과 심장을 위한 터널 끝의 빛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매일 식탁에 오르지만 하루 저녁 삶은 당근 반 개만으로도 시력에 커다란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산의 74세 김 어르신은 10년 동안 독서용 안경 없이는 신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간 일주일에 3번 삶은 당근을 먹은 후 그는 작은 활자도 안경 없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적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밀은 베타카로틴에 있습니다. 이 밝은 주황색 색소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는 망막을 보호하고 각막 건조를 막으며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을 늦춥니다. 이는 노년층 실명의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당근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이 2가지는 과학자들이 눈의 선글라스라 부르는 성분으로 휴대전화, TV, 컴퓨터에서 나오는 청색광을 흡수하고 차단하여 망막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당근은 눈만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을 위한 침묵의 의사이기도 합니다. 100개 당근에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충분한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당근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 위험이 20% 낮았습니다. 게다가 당근 속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고 불안을 완화합니다. 이는 수면제가 해내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당근은 간 해독과 혈액 정화에 도움을 주어 섭취 후 몇 주 만에 몸이 한결 가볍고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법은 생으로 먹기보다 3하고 5분 정도 살짝 데치거나 찌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약간 곁들이면 비타민 A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저녁 7시 이전, 몸이 휴식과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일주일에 이서흥 3번, 당근 반 개만으로도 여러분의 눈에 빛의 방패를, 심장에는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당근은 평범한 채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이 선물한 주황색 기적입니다. 더 잘 보고, 더 깊이 자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채소는 부추입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내가 예전보다 빨리 늙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불면증, 관절 통증, 간의 열감, 이유 없는 피로감, 마치 몸의 배터리가 다 방전된 듯한 느낌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몸은 단지 아주 평범한 한 가지 채소가 부족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식탁에서 지나쳐버리는 채소, 부추입니다. 부추, 단순해 보이지만 한국 전통의학에서는 장수의 채소로 불립니다. 저는 경주에 사는 82세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지만 60대 못지않게 건강하신 분이었죠.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정원을 가꾸며 밤에는 숙면을 취하십니다. 제가 비결을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50년째 일주일에 3번 부추를 데쳐 먹어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같은 연령대의 다른 분들과 비교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혈관, 관절, 수면 상태가 월등히 좋았던 것입니다. 부추에는 콜린이라는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콜린은 신경세포가 신호를 더 원활하게 전달하도록 도와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깊고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합니다. 일본의 여러 연구에서도 부추를 자주 먹는 사람은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5% 적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부추는 따뜻하고 약간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녁에 부추를 데쳐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져 약 없이도 깊이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부추는 숙면뿐만 아니라 뼈와 간의 구원식품이기도 합니다. 100개 부추에는 비타민 K, 마그네슘, 망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3가지 영양소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자리 잡게 도와 골다공증과 고관절 골절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부추에 함유된 천연 황화합물은 간을 해독하고 요산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통풍이나 간열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탁월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일부는 일주일에 3번씩 2달간 꾸준히 부추를 섭취한 결과 관절 통증과 간 기능 저하로 인한 가려움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영양연구원의 연구에서는 부추의 이러한 성분이 간암과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비정상 세포의 자멸을 촉진해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섭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추를 30초에서 1분 정도 데치거나 끓는 물에 살짝 담가 미소된장이나 연한 간장에 곁들여 드십시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때입니다. 일주일에 2선 3번이면 충분히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추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채소이지만 그 안에는 천연 약국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는 셈입니다. 평온한 잠, 튼튼한 다리, 그리고 90세까지 건강한 간을 선물하는 채소, 그것이 바로 부추입니다. 이제 4번째 채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고 두뇌를 맑게 하며 피부를 생기 있게 만들고 동시에 간과 혈관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채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채소가 바로 비트, 제가 식물의 피라고 부르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를 낯설고 요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비트는 자연이 노년에게 준 가장 강력한 천연약입니다. 몇 년 전 대구에 사는 72세 한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혈압이 160mm 이상으로 높았고 매일 3가지 혈압약을 먹었음에도 어지러움과 피로가 심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3번 삶은 비트를 식단에 추가해보라고 조언하자 그는 웃으며 그 빨간색 고구마 같은 거요? 라고 했죠.
하지만 단 한 달 만에 그의 혈압은 130mm로 내려가고 얼굴에 혈색이 돌며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시구의 가슴 답답함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영국 퀸메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비트 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단 일주일 만에 평균 80mm의 혈압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저용량 혈압약과 비슷한 효과지만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 비밀은 비트에 들어있는 천연 질산염입니다. 이 성분이 몸속에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여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 비트 주스를 마셔 체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의 효능은 심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독소를 걸러내느라 하루도 쉬지 못하는 간도 비트의 두 가지 귀한 성분, 베타닌과 사포닌 덕분에 회복됩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을 정화하고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여 간이 노폐물을 더 빠르게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부가 맑아지며 숨결도 상쾌해지고 수면의 질까지 좋아집니다. 또한 비트의 펙틴 성분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소화를 돕고 변비와 대장염을 예방합니다. 특히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연구진은 비트 섭취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60세 이후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소식입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트를 2030분 정도 쪄서 현미밥이나 죽과 함께 드시거나 주스로 마실 때는 레몬즙이나 생강즙을 약간 섞어 비트 특유의 흙맛을 줄이십시오. 일주일에 2세트 3회, 한 번에 작은 비트 1개 약 100비올씩면 충분합니다. 만약 소변이 분홍빛을 띠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혈액이 아니라 비트의 천연 색소일 뿐이며 완전히 무해합니다. 비트, 평범한 채소 같지만 몸속에서 젊음을 되살리는 붉은 혈관의 원천입니다. 이번 주 저녁 식사에 꼭 비트를 더해보세요. 여러분의 심장, 박동, 숨결, 그리고 잠의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채소는 바로 쇠비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길가에 자라나는 잡초처럼 보이는 이 풀이 심장을 보호하고 간을 깨끗하게 하며 불면증을 완화하고 심지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채소가 바로 장수약초로 불리며 수백 년 전부터 한국 선조들이 사용해온 쇠비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 저는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9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스스로 텃밭을 가꾸고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비결을 묻자 92세의 한 어르신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쇠비름을 먹었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쇠비름국 한 그릇씩 먹었지. 그건 땅이 준 선물이야.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의 식습관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혈압이 안정되어 있고 간이 건강하며 잠이 깊고 무엇보다 심혈관 질환이나 통풍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 소박한 채소 속에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미 이를 입증했습니다. 쇠비름은 식물 중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풍부한 채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메가3를 연어와 생선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쇠비름의 오메가3 함량은 영양학자들조차 놀랄 정도로 높습니다. 오메가3는 뇌 염증을 줄이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숙면을 돕습니다. 도쿄 영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불면증과 우울증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쇠비름을 먹는 사람들은 더 쉽게 잠들고 더 깊이 자며 밤에 덜 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쇠비름은 숙면뿐 아니라 심장과 간의 침묵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며 나트륨을 배출시켜 심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이뇨작용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간과 신장을 깨끗이 정화시킵니다. 특히 통풍이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 쇠비름은 구원자와도 같습니다. 요산을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시켜 관절의 염증과 통증,
특히 엄지발가락 관절의 통풍통을 완화합니다. 쇠비름은 장 건강에도 훌륭한 친구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의 움직임을 촉진하고 변비를 완화하며 유익균을 키워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녹색 채소에서 하루에 10개 섬유질을 더 섭취하면 대장염 위험이 18% 감소한다고 합니다. 쇠비름은 한겸 작용이 강해 만성 소화불량이나 대장염 환자에게도 좋습니다. 섭취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쇠비름을 소금 약간 넣은 물에 1, 2분간 살짝 데친 뒤 물기를 빼고 따뜻할 때 간장이나 된장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새콤하면서 아삭한 맛이 있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마른 사유나 녹두를 넣어 쇠비름국을 끓이면 한결 시원하고 해독 효과가 뛰어납니다. 일주일에 1~2번만 먹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숙면이 깊어지며 피부가 밝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쇠비름 평범해 보이지만 그 효능은 보약을 뛰어넘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진정한 건강의 열쇠는 비싼 약병 속이 아니라 길가의 소박한 풀 한 줌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올바르게 알고 섭취할 때 쇠비름은 노년의 신의 약이기 됩니다. 여러분, 5가지 채소가 수많은 질환을 다스릴 수 있다는 제 이야기를 들은 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바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하루에 얼마나, 어떤 순서로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저는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채소를 먹는 것도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시간, 올바른 양,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날 생각나면 먹고 다음날 잊어버리는 식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7일 황금 식단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식단은 제가 한국의 수백 명의 노년층 환자에게 적용하여 단 몇 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확인한 과학적 프로그램입니다. 첫째 날, 몸을 가볍게 정화시키는 부드러운 채소로 시작합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사이 시금치 한 그릇을 살짝 데쳐 드세요. 이 시간은 몸이 휴식과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시점이라 영양소 흡수가 가장 좋습니다. 먹을 때는 천일염이나 참기름을 약간 넣어 간을 맞추되 간장이나 짠 양념은 피하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시금치의 칼륨이 손실됩니다.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 간과 신장의 해독을 도와주세요. 시금치를 저녁마다 꾸준히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맑아지며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둘째 날에는 눈과 심장을 위한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 반 개를 부드럽게 찐 후 밥이나 죽과 함께 드세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올리브유나 참기름 몇 방울입니다. 이 지방이 비타민 A의 흡수를 몇 배나 높여줍니다. 당근은 시력을 보호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혈관 기능을 강화합니다. 저녁 9시 전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수면 조절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며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신경을 안정시켜 심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셋째 날에는 몸이 채소 섭취에 익숙해졌으니 이제 뼈와 관절, 수면을 돕는 부추로 넘어갑니다.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살짝 데쳐 따뜻할 때 드세요. 부추에는 비타민 K, 마그네슘, 망간이 풍부해 칼슘을 뼈로 보내고 관절을 유연하게 합니다. 저녁 시간대에 드시면 뼈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생강채를 조금 넣어 드세요. 따뜻한 기운이 혈액순환을 도와 숙면을 유도합니다. 넷째 날은 간을 정화하고 혈관을 깨끗이 하는 날입니다. 비트를 선택하세요. 껍질째 깨끗이 씻어 찐 다음 현미밥과 함께 드세요. 껍질에는 영양이 가장 많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사이가 좋습니다. 이때는 간이 가장 활발히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비트는 혈압을 낮추고 간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식사 후 소변이 붉게 변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천연 색소일 뿐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추가로 마시면 해독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일주일에 2번만 꾸준히 먹어도 피부가 밝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섯째 날은 몸을 진정시키고 안에서부터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이때 쇠비름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쇠비름은 염증을 줄이고 간을 식히며 장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채소입니다.
쇠비름 한 줌을 데친 후 물기를 빼고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몇 방울 넣어 무쳐 드세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소화가 가장 활발한 시간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해 신경염증을 줄이고 숙면을 돕습니다. 자주 복부 팽만, 변비, 통풍으로 고생하신다면 쇠비름을 꾸준히 드세요. 통증이 줄고 소화가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여섯째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 5일간의 영양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시간입니다. 시금치, 당근, 부추, 비트를 각각 조금씩 넣어 채소 무침을 만들어 보세요. 비타민 K는 시금치의 칼슘 흡수를 돕고 베타카로틴은 비트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합니다. 간단히 올리브유만 넣으면 충분합니다. 저녁 6시쯤 드시면 몸 전체가 편안해지고 심장이 안정되며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7째 날은 몸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쇠비름국이나 시금치 데친 것을 간단히 드세요. 이 쌀의 목적은 소화를 쉬게 하고 지난 6일간의 영양을 온전히 흡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7일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세요. 노년층은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삶은 채소를 먹은 직후에는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찬물이 위의 혈관을 수축시켜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식단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몸을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7일 후 여러분은 확실히 느낄 것입니다. 숙면, 안정된 혈압, 가벼운 몸과 맑은 정신, 그리고 생기 있는 피부. 이치 습관을 몇 주간 유지하면 몸은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하고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장기가 점차 회복됩니다. 저는 언제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비싼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은 가장 평범한 것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옵니다. 제대로 삶은 채소 한 접시, 따뜻한 물 한 잔, 평온한 잠 한 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장수를 키우는 하루 한 첩의 약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건강하게 먹고 채소도 꼬박꼬박 데쳐 먹고 물도 잘 마시는데 왜 건강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고 잠은 불안정하고 혈압은 들쭉날쭉하며 몸은 늘 피곤할까? 저는 이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르게 먹고 있었지만 단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채소는 몸이 올바른 리듬 속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잘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어떻게 숨쉬고 물을 마셔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겉보기엔 사소한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몸을 회복시키고 두뇌를 맑게 하며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진짜 열쇠입니다. 광주에 사는 76세의 박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식단에 매우 신중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데친 채소, 현미밥, 따뜻한 물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전히 피곤하고 밤에도 뒤척이느라 잠을 못 자요. 제가 생활 습관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식사 후엔 뉴스를 보며 밤늦게까지 앉아있고 목마를 때만 물을 마시고 아침엔 추워서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 말만 듣고도 저는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이 가볍게라도 움직이지 않고 제 시간에 자지 않으며 물을 잘못 마시면 채소의 모든 효능은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는 생활 습관을 고친 후 단 2주 만에 달라졌습니다. 식단은 그대로 두고 매일 아침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일찍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시자 혈압이 내려가고 잠이 깊어지고 얼굴빛이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제가 항상 노년층 환자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매일의 가벼운 운동입니다. 무거운 운동도 달리기도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집 근처를 15-20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식사 전 스트레칭, 어깨 돌리기, 깊은 호흡 몇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이 40%, 조기 치매 위험이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이 순환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며 산소가 뇌에 더 많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채소 속 영양분이 각 세포로 더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면 아무리 좋은 채소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거의 안 마십니다. 둘 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이 과로하게 되고 너무 적게 마시면 피가 끈적해져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하므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올바른 방법은 하루 종일 조금씩 한 번에 약 100ppm 50ml씩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셔 간과 신장을 깨우고 식사 30분 전에 마셔 위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신장이 밤새 일하게 되어 숙면이 방해받고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보게 됩니다. 노년층의 경우 하루 총 섭취량은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1.5리터가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양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수면은 어떤 음식이나 약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보약입니다. 아는 분들이 저는 하루 4시간만 자도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쿄 신경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면 뇌 노화 속도가 무려 30%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인체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회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간, 신장, 뇌가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청소합니다. 만약 이때 깨어 있다면 이 회복 과정이 완전히 깨지며 아무리 채소를 많이 먹어도 그 손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방은 조용하고 조명은 부드럽게 하고 잠자기 30분 전에는 휴대전화나 TV를 멀리 하십시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권합니다. 잠들기 전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책 몇 페이지를 읽거나 깊은 숨을 10번만 쉬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쉽게 그리고 깊이 잠들게 됩니다. 식사와 휴식 외에도 노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스트레스, 불안, 근심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소화를 방해하고 수면을 흐트러뜨립니다. 노인분들은 자녀 걱정, 예실의 후회, 병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깊어질수록 몸은 더 약해지고 그 악순환은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81세의 김할머니는 10년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진단 후 저는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정원에 나가 식물을 돌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도록 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수면제가 필요 없어요. 그 경험은 저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은 스스로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천천히 5초 동안 들이마시고 2초 동안 멈춘 후 5초 동안 부드럽게 내쉬는 호흡을 10번 반복하십시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복잡할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또 매일 10분 정도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앉아 있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불안이 줄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건강한 몸은 단지 건강한 식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로운 생활 리듬에서 옵니다. 채소는 영양을 공급하지만 운동, 수면, 수분 섭취, 휴식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그 힘이 발휘됩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잠을 대신할 약은 없고 불안한 마음을 대신할 채소도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 15분 산책, 제 시간의 식사, 천천히 마시는 물, 일찍 끄는 불, 그리고 자주 웃는 얼굴.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한숨, 한잠, 한 끼 속에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을 함께 한다면 단 몇 주 만에 몸은 스스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심장은 안정되고 기억력은 맑아지며 잠은 깊어집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며 사는 삶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채소를 올바르게 먹고 일찍 자고 가볍게 움직이고 충분히 마시며 마음을 평온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은 느낄 것입니다. 진짜 건강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영양제보다 더 좋은 5가지 채소에 대해 이야기한 후 많은 분들이 매우 흥미로워 하시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부산, 심지어 제주도까지 한국 전역의 어르신들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아왔습니다. 제가 먹어도 괜찮을까요? 얼마나 지나야 효과가 있나요? 약을 먹고 있는데 끊어야 하나요? 등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양학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제 경험과 세계 유수 대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모든 질문에 명확히 답해 드리려 합니다. 올바르게 이해하신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채소를 몸의 천연 치료제로 자신 있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채소 맛이 싫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짭짤하고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데친 채소는 너무 밍밍해서 몇 입 먹으면 질려요. 하지만 비결은 양념을 많이 넣는 데 있지 않습니다. 채소를 맛있게, 그러나 영양소를 지키며 조리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살짝 데친 채소에 참기름 몇 방울과 다진 마늘을 약간 넣어보세요. 참기름의 고소한 향과 마늘의 은은한 향이 채소 특유의 냄새를 잡아줍니다. 한국에 사는 78세의 초의 할머니는 시금치를 풀 냄새 난다며 싫어하셨지만 제가 생강을 얇게 썰어 함께 찌고 간장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법을 알려드리자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라며 즐겨 드시게 되었습니다. 2달 후 피부가 맑아지고 잠이 깊어졌으며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때 영양 흡수율이 30% 더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채소 맛이 입에 맞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이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매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많이 비싼가요? 입니다.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한국에서 시장이나 마트에서 신선한 채소를 구입할 경우 시금치, 당근, 부추, 비트, 쇠비름 5가지 채소를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어도 3만 4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건강보조식품 한 병값보다 저렴하지요. 제 진료실에서도 비교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고혈압 환자는 매달 12만 원을 약과 비타민에 쓰다가 채소 중심 식단으로 바꾼 지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으며 약값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몸이 필요한 것은 비싼 알약이 아니라 신선하고 진짜 음식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채소가 없으면 다른 걸로 대체해도 되나요? 입니다. 답은 가능하지만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소개한 각 채소에는 고유의 효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녹색 잎채소, 뿌리채소, 해독작용이 있는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가 없으면 청경채나 케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부추가 없으면 파의 연한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혈관과 관절에 좋은 황화합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를 당근으로 바꾸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두 채소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트는 혈액 정화와 혈압 조절에, 당근은 시력과 피부 개선에 더 효과적입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는 채소의 다양성이 장내 유익균을 키우고 그로 인해 면역 체계가 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대체는 가능하지만 한 가지 종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마십시오. 네 번째 질문은 얼마나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입니다. 누구는 빠른 결과를 원하지만 채소는 약이 아닙니다. 변화는 며칠 만에 오지 않습니다. 대신 안에서부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 임상 경험상 대부분의 환자들은 2-3주가 지나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며 피부가 밝아지고 혈압이 점차 안정됩니다. 꼭 8주가 지나면 결과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변비가 사라지고 불면증이 완화되고 혈압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집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서도 주 4회 삶은 채소를 8주간 섭취한 사람들의 염증 수치가 25%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채소의 변화는 느리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고 안전하며 지속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문입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채소를 먹으면 약을 끊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채소는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돕는 것입니다. 식단으로 몸이 회복되면 주치의가 그 상태를 보고 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한 분들 중에는 이제 괜찮으니 약은 필요 없겠지라며 스스로 끊었다가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혈당이 불안정해져 다시 병원에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식단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한 환자들은 몇 달 후 의사가 직접 약을 줄여도 된다고 판단할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비트, 쇠비름, 시금치는 모두 혈압 조절과 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채소는 기초, 약은 보조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변화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채소를 올바르게 먹고 충분히 자고 가볍게 운동하며 물을 충분히 마신다면 몸이 스스로 젊어지는 것을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채소를 약과 비교하지 마시고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친구로 여기십시오. 제가 서울의 어르신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약은 잠시 도움이 되지만 채소는 평생 건강을 지켜줍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결국 누구나 원하는 그곳, 건강하고 평온한 노년의 삶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여정을 함께 마쳤습니다. 부엌에서 매일 만나는 평범한 채소들로 자연의 건강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늘 믿습니다. 건강은 비싼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세 끼의 식사, 숙면, 호흡, 그리고 평온한 마음, 이것이 진정한 약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채소를 올바르게 고르고 제때 먹고 충분히 쉬고 마음을 편히 하면 여러분은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숙면을 취하며 혈압이 안정되고 생기가 넘칠 것입니다. 물론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반세기 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더 그렇죠. 하지만 시작은 아주 작아도 됩니다. 매일 저녁 한 접시에 데친 채소,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 단 한 달이면 몸이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현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함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맛있게 먹고 편히 자며 건강한 심장으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행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영양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